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가게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여러분의 월급은 겉으로는 올랐지만 실제로 살림살이는 더 팍팍해졌죠. 왜 그럴까요? 우리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만큼이나 심각한 상황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정부는 아니라고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냉정하게 우리 경제의 민낯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성장률부터 볼까요? 2025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정부는 1.6%라고 발표했었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것보다 훨씬 낮습니다. 0.8%밖에 안 돼요.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사실이죠. 여러분, 이 숫자가 얼마나 충격적인지 아시나요?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던 2008년도에 우리 경제가 기록했던 성장률과 똑같은 수치예요. 그때는 전 세계가 금융 쓰나미에 휩쓸렸던 시기였잖아요.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고 미국 경제가 무너지면서 한국도 직격탄을 맞았던 때였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특별한 위기도 없는데 그때와 같은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2026년 전망이에요. 1.5% 성장할 거라고 합니다. 회복되는 것 아니냐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기저효과라는 게 있어요. 전년도 경제가 워낙 안 좋았으니까 그것보다는 조금 나아 보이는 착시현상이죠. 실제로는 여전히 바닥을 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2% 정도로 추정되는데 그것보다 한참 밑도는 수준이니까요. 한때 우리 경제는 연간 14%씩 성장했던 시절도 있었어요. 9%를 넘나들던 고도 성장기도 있었죠. 그러다가 7에서 8%로 내려왔고 5%대를 거쳐 3%, 2%로 계속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제로 성장 시대로 접어든 사실이에요. 세계 경제를 보면 여러 차례 위기가 있었죠. 오일 쇼크도 있었고 외환 위기도 있었고 글로벌 금융위기에 팬데믹까지 이런 큰 위기들을 빼고 나면 세계 경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저성장에 빠진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그 저성장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되어버렸습니다. 전 세계가 저성장 늪에 빠져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유독 더 심각한 상황이에요. 지정학적 불안도 있고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죠. 그 중에서도 가장 피부로 느껴지는 게 바로 자영업 붕괴 현상입니다. 우리나라 취업자가 대략 2,800만 명도 되는데요. 이 중에서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약 2,200만 명, 나머지 600만 명 정도가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영업자 숫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영업자 폐업이 100만 건을 넘어섰고요. 이상하지 않나요? 주변을 보면 창업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말이죠. 특히 70년생들, 지금 50대 되신 분들이 대거 창업 시장에 뛰어들고 있잖아요. 주된 직장에서 물러나면서 어쩔 수 없이 가게를 차리는 사실이에요. 문제는 창업은 많은데 폐업도 그만큼 많다는 점입니다. 100만 창업하면 100만 건 폐업하는 구조죠. 심지어 창업보다 폐업이 더 많아서 전체 자영업자 수가 감소하고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예고받은 창업들이 넘쳐나는 상황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재취업이 어렵기 때문이에요. 50대가 되어 회사에서 나오면 마땅히 갈 곳이 없어요. 생활비는 벌어야 하고 부모님 모셔야 하고 자녀 교육비도 돼야 하니까 쉴 수가 없죠. 그래서 준비도 안 된 상태로 급하게 창업에 뛰어듭니다. 주거지 근처에서 자주 보던 업종을 선택해요. 나도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식당 많이 봤으니까 식당 차리고, 커피숍 많이 봤으니까 커피숍 열고, 편의점이나 소매업도 특별한 기술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도전합니다. 그런데 이미 그 업종들은 포화 상태예요. 과밀화된 시장에 또 한 명이 뛰어들면서 과당 경쟁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이죠. 한 골목에 커피숍이 5개 있는데 6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골목 사람들이 마시는 커피 양은 정해져 있어요. 가게만 늘어난다고 총 매출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7개, 8개로 늘어나면 각 가게의 매출은 계속 쪼개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 다 같이 창업하고 다 같이 망하는 구조가 반복되는 사실이죠. 정말 안타까운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폐업이 이렇게 많아지는 현상을 절대 가볍게 봐서는 안 돼요. 나는 월급쟁이라서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 중에 자영업 하시는 분 꼭 계시잖아요. 이건 결국 우리 경제 전체의 문제예요. 왜 폐업을 할까요? 근본적인 이유는 빚을 갚지 못해서입니다. 나라가 외환 위기를 겪는 것도 외환을 갚지 못해서죠. 프랑스가 지금 재정위기 불안에 떨고 있는 것도 재정 적자를 해결하지 못해서고요. 정부든 개인이든 빚을 못 갚으면 무너집니다.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대출받아서 창업했는데 이자조차 감당이 안 되는 지경에 이르면 폐업을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매출로 인건비 주고 임대료 내고 운영비 쓰고 나면 남는 게 없는데 어떻게 이자를 갚겠어요? 몇 달만 그런 상황이 지속되어도 결국 문을 닫게 됩니다. 그럼 왜 매출이 이렇게 줄었을까요? 경기가 나빠졌기 때문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저성장 고착화 국면이 실물 경제를 직격하고 있는 사실이죠. 소매 판매 지수 증감률을 보면 충격적이에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 연속 감소했었는데 이것만으로도 역사상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2024년에 3년 연속 감소를 기록했고 2025년 현재도 여전히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4년 연속 감소라는 초유의 사태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임금 근로자의 급여가 제대로 오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통장에 찍히는 명목 소득은 조금씩 늘어날지 몰라도 물가 상승률이 더 가파르니까 실질 소득은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이건 취업자 평균 얘기예요. 고용 쇼크로 일자리를 잃은 미취업자들의 소득은 아래의 제로죠. 취업한 사람들도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소득 자체가 사라진 상황에서 경기가 좋아질 리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아껴 쓸 수밖에 없죠. 뭘 아낄까요? 아낄 수 있는 것부터 아껴야 해요. 필수적인 지출 다 하고 나면 통장이 텅텅 비어버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외식비를 줄입니다. 소매점에서 물건 사는 것도 아껴요. 심지어 의료비 지출까지 감소하더라고요. 필수재 성격의 지출마저 줄어들고 있다는 건 정말 심각한 신호예요. 식품 소비가 줄어드는 것도 처음 보는 현상입니다. 이게 결국 뭐냐면 자영업자들의 매출이라는 사실이죠.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니까 가게 매출이 떨어지고 매출이 떨어지니까 이자도 못 갚고 결국 폐업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입니다. 2026년은 2000년대 4분의 1이 지나가는 시점이에요. 25년이 흘렀고 새로운 4분의 1이 시작되는 때죠. 우리는 완전히 다른 미래로 가야 합니다. 우리나라 재정 상황을 보면 정부의 의지는 이해가 돼요. 2025년에 치욕적으로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으니 2026년만큼은 높은 성장을 만들겠다는 각오죠. 성장 정책에 대한 의지는 칭찬할 만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성장을 이뤄내야 하니까요. 더 이상 저성장 늪에 빠지도록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일본과 똑같은 길을 걷게 될 테니까요. 일본이 왜 잃어버린 30년을 겪었는지 아세요? 현실에 안주했기 때문이에요. 잃어버린 30년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30년 동안 임금이 안 올라요. 전 세계 모든 나라는 임금이 오르는데 일본만 제자리 걸음이죠.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의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어요. 이해되시죠? 이런 상황을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고성장 기조로 전환해야 해요. 그래서 정부가 중기 예산 계획을 발표하면서 확장 재정을 계획했는데 확장 재정 자체는 필요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확장 재정을 펼쳤으면 그 이후에 반드시 경제 성장으로 이어져서 결국 세입 증가로 연결되도록 해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습니다. 우리 경제가 2019년부터 계속 재정 적자였어요. 6년 내내 적자 재정을 펼쳤죠. 한 달 월급이 300만 원인데 한 달 지출이 360만 원이면 어떻게 될까요? 한두 달은 그럴 수 있어도 1년 내내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물며 6년 내내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2026년 재정 계획도 여전히 적자예요. 세입보다 세출이 많은 구조죠. 확장 재정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세입이 탄탄하게 들어오니까 많이 쓰는 건 괜찮아요. 월급이 많이 들어오니까 지출을 늘리는 것처럼요. 그런데 세입이 없는데 세출만 늘리는 건 문제예요. 확장 재정을 한다면 반드시 성장으로 이어지는 지출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재정을 투입해서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벤처 기업을 키우고 유니콘 기업으로 만드는 사실이죠. 이런 기업들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핵심 기업으로 성장하면 당연히 법인세도 내고 소득세도 내고 소비세도 내니까 세입으로 다시 돌아오는 구조가 만들어져요. 확장 재정을 한다면 먼 미래를 보고 성장을 약속하는 지출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연구개발 예산을 보면 중소기업에 1억 원을 지원해요. 그런데 그 기업은 그 1억 원으로 1년을 근근히 버티다가 예산이 끊기면 끝나버려요. 좀비 기업이죠. 좀비 기업에 1억 원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연구개발 예산 1억 원은 어떤 기업한테 주어져야 할까요? 우리는 스타트업인데 이런 기술이 있고 자체적으로도 3억에서 5억 정도 적극 투자해서 새로운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만들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합니다. 정부에서 연구개발 예산을 지원해 주신다면 우리도 추가로 5억을 더 투입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특허도 확보하고 상품도 개발해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겠습니다. 지금은 5명짜리 스타트업이지만 50명, 500명, 5,000명 기업으로 성장하겠습니다. 이런 기업을 평가해서 연구개발 예산이 결국 세출이 세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해요. 이런 식으로 재정을 계획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얼마 전에 기획재정부가 스스로 장기 재정 전망을 발표했어요. 총 수입이 2035년부터 계속 줄어들 것으로 예측됩니다. 정부 세입이 감소하는 사실이죠. 왜 그럴까요? 인구 감소와 고령화 때문이에요. 그런데 총 지출은 계속 늘어나요. 보십시오. 세금을 낼 계층은 줄어드는데 세금을 받아야 할 사람은 많아지는 구조예요. 생산 연령 인구는 감소하는데 복지 수요는 증가하니까 재정 수지가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2048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64년에 고갈될 예정이에요. 공무원 연금은 이미 적자고 계속 적자가 지속됩니다. 사학연금은 2026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47년에 고갈돼요. 군인연금도 이미 적자고 앞으로도 계속 적자래요. 건강보험은 내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33년에 고갈된답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도 내년에 적자 전환되고 2030년이면 고갈될 거라고 해요. 우리 재정이 이렇게 불확실하고 위험한 구간을 지나고 있는데 어떻게 재정 건전성을 지키면서 확장 재정을 할 것인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같은 재정이라도 어떤 방식으로 지출할 것인지에 대한 뼈를 깎는 각오가 필요해요. 허리띠를 졸라매는 고통을 감수하면서 재정을 전략적으로 사용해야지 함부로 지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세입을 유도할 수 있는 세출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경제가 정말 험악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대로는 한국 경제 안 돼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완전히 달라진 두 번째 대한민국을 구상해야 합니다. 우리는 변해야 해요.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5년 후, 10년 후를 내다보면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해야 합니다. 정부의 성장 의지는 높이 사지만 그 의지가 실제 성과로 이어지려면 전략이 필요해요. 단기적인 부양책에 매달리지 말고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스타트업 육성, 신산업 발굴, 규제 완화, 노동시장 개혁 등 할 일이 산더미예요. 자영업 문제도 근본적으로 접근해야 해요. 100만 명이 폐업하는 상황을 막으려면 경기를 살려야 하고, 경기를 살리려면 소비가 늘어나야 하고, 소비가 늘어나려면 실질 소득이 증가해야 합니다. 결국 다 연결되어 있어요. 재정 건전성도 지켜야 하고, 각종 연금과 보험의 고갈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동시에 경제는 성장시켜야 하니까 정말 어려운 과제들이 산적해 있죠.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일본에 잃어버린 30년을 따라갈 수는 없으니까요. 희망은 있어요. 우리에겐 기술력이 있고 우수한 인재가 있고 혁신 역량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과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정부와 기업과 국민이 모두 힘을 합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냉정하게 우리 경제의 현실을 짚어봤습니다. 0.8% 성장률, 100만 건 넘는 자영업 폐업, 4년 연속 소매 판매 감소, 재정 악화와 각종 연금 고갈 위기까지. 쉽지 않은 상황이죠. 하지만 이 현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인식하는 것이
변화의 첫걸음일 것입니다.